안녕하세요. 하루경제 이슈 확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날 붉은 계좌를 만드는 시뻘건 주식입니다. 관심 종목과 이슈 설명만 진행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진행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오전 기사인데요. 자, 경기 순환주로 쏠리는 투심 기술주 찬밥.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긴장케 했던 장기 금리는 잠잠한 모습이었지만 시장의 초점이 경기 순환주로 옮겨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분야는 강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국채 금리 하락에도 나스닥은 2%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장기 국채 금리는 3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이날 1.627%로 출발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1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금리가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법인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법인세 인상 우려 반영한 미국 증시. 자, 옐런 재무장관이 정부 지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이후 매물이 출회됐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 결과로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독일이 경제 봉쇄 발표를 철회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역부족이었다. 자, 옐런 의장의 발언처럼 법인세 21%에서 28% 상향 조절할 경우 오는 2022년 기준 S&P 500 주당 순이익은 9% 정도의 감익이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출을 위해 세수 확대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발언은 향후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여러 기술주들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 또 테슬라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도 테슬라를 결제할 수 있다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당분간 미국에서만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가능. 머스크 트윗 직후 비트코인 가격 3% 증가. 자, 테슬라는 전반적인 시장 불안에 기술주 약세에 5% 가까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파격 발언에도 주가 급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미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주가 하락은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수에즈 운하 마비 사흘째 통항 재개에 수주 걸릴 수도. 자, 국제 해상 물류 비상 예인 작업 진척 느리다. 수에즈 운하 양쪽에 185척 정체. 하루 늦어지면 선주 7천만 원 손해라고 합니다. 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가로막혀 사흘째 국제 해상 물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5일 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에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홍해를 지나 북쪽으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 통제력을 잃어 운하를 막았다고 합니다. 280m인 운하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막았고 선수가 한쪽 제방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모래톱에 박혀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이 운하가 막히면 상품뿐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원유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도 에너지 운송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에너지 관련주들도 잠시 짧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나왔던 소식으로는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사거리 450km. 북한이 2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고요.
발사한 미사일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의 이제 대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는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또 이렇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방산주가 오늘 잠깐 반짝 떴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은 또 바이든 정부의 이제 반응에 따라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지금 고점일 수도 있으니 너무 또 그렇게 비중 많이 담아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초반에는 코스피 3천이 깨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개인의 매수세에 다시 상승을 했고 오락가락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제 주도주 같은 건 없었고요. 테마별 강세가 지속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테마는 오늘 가장 핫한 테마죠.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 중에서 오늘은 제지 테마가 상당히 떴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대부분 상승폭이 좀 컸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성산업, 삼성펄프, 무림 삼총사들, 그 다음에 다 대부분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 거래량도 오늘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뜬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상승을 많이 했고 거래량이 빠지긴 했지만 당분간 제지 테마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이 나왔었냐면 섬유 제지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탄소중립 협의회 발족, 산업부 제조공정 개선과 R&D 집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섬유 제지업계가 2050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섬유 제지업계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인 섬유 제지 산업 탄소 중립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합니다. 제지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5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0.8%, 산업 부분의 1.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부합하고 국내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관련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냐면 미국 14개주 바이든 석유 가스 시추 규제에 반발 소송,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소송이 왜 나왔냐? 바이든 행정부는 25일부터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연안을 석유 가스 업체들을 임차해주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개주는 이를 하루 앞두고 법적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에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연안을 석유 가스 업체들에 임차해주는 것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온실가스 이런 탄소 관련 친환경 정책을 계속 펼치기 위해서 그냥 저런 석유, 화학가스 이 관련 업체들한테 기존에 임차를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임차를 해지한다고, 방을 빼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섹터들이고요. 특히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이제 각 종목들은, 자, 첫 번째로 무림 PMP, 무림 페이퍼, 무림 SP. 자, 무림 친구들, 이 삼총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종이 빨대, 친환경 펄프, 마네킹, 옷걸이 개발 등 친환경 사업 개발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림 3사 플라스틱 대체제 R&D 박차, 무림 PMP, 무림 페이퍼, 무림 SP, 친환경 펄프, 마네킹 옷걸이 개발, 구부러지는 망원경형 종이 빨대 출시, 앞으로는 칫솔, 용기 뚜껑, 생활용품도 개발을 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 보시면은 R&D에 집중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무림 삼총사들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무림의 주가, 무림의 PMP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무림 페이퍼, 무림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쭉 들어온 상태에서 빠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으니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국일제지, 송악제지, 아세아제지 이 네 곳이 제지의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깨끗한 나라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지 관련주긴 하지만 제지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가 또 한창 이렇게 오늘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 자, 윤석열 23%, 이재명 22%, 양강 굳어지나. 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강 체제가 지속됐다. 오차범위 내인 1% 차이지만 같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깨끗한 나라, 승일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영기 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전에도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한번 빵 떠줬습니다.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가준 모습이고요. 자, 승일이라는 종목은 현직 대표가 윤석열 부친 윤기중 교수와 연세대 대학원 동문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이때쯤부터 그런 소식이 나돌기 시작했었겠죠. 이렇게 갭상승으로 계속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거래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당분간 윤석열 관련주들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